안녕하세요. 김서환입니다. 오늘은 무의식과 사업이 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무의식을 커리에 넣게 된 이유는 아무런 좋은 강의를 들어도 잠재의식, 그 무의식 속에 자기가 제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를 계속해서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한 끝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사람들을 코칭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내재적인 믿음을 자기 자체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재적인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떤 강의를 들어도 다 돈을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무의식과 사업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명의 사례인데요. 방금 코칭을 한 사례예요. 우선 이분은 떠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중학교 때 자기가 그 친한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혼자서 배정받은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소심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좀 무시를 한 거죠, 친구들이. 근데 그런 사실을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내재적인 자기의 마음은 뭔지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핵심적인 단서가 나왔어요. 말해도 바뀔 게 없다. 어차피 부모님한테 말해도 얘네들이 왕따를 하는 거를 멈출 수 없다고 자기가 먼저 결정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그 시절을 보내는데 다시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왕따를 당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냈는데 말해도 바뀔 게 없다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예를 들면 강의를 들어도 아니면은 뭐 어떤 코칭을 받아도 나는 바뀔 수 없어라는 그런 관점을 여기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30살이 넘었는데도 말해도 바뀔 게 없다. 아니면 강의를 들어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내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게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 어떻게 냈냐면 18살에 아이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 예를 들면 교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가서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죠. 지금 한번 같이 가보시죠. 18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애한테 명치를 맞았어요. 명치를 맞았는데 거기보다 약간 위에 명치를 때린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좀 비웃는 것까지 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혼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30살이 넘은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보면 되게 웃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왜냐면 명치를 맞아도 되고요, 들이박아도 되고요, 그 맞아도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30살이 넘어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냥 고등학교 애들끼리 계급놀이하고 싸우고 있던 거야. 자기가 위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게 이제 현실로 와서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위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30살이 되면은 사업도 하고 정말 잘할 거야. 그리고 네가 명치를 맞은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뭐 거기서 그때 때려도 됐었고 맞아도 됐었어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를 하면서 희극화시키면 이때 말해도 바뀔 게 없다는 이런 무의식이 점점 써지겠죠.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걸 좀 위로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밤마다 그 아이를 위로하다 보면 그 아이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말해도 바뀔 게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무의식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어도 나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가능하다, 나는 100억을 벌 거야, 나는 1000억을 벌 거야 라고 말을 해봤자 무의식에서는 아무것도 해도 나는 바뀔 수 없어 라는 거를 결정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메아리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관점인데 뭐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이분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죄송하다라는 걸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전제 조건 한번 바꿔서 보면은 부모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살아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은 존경해야 되는 대상일 뿐 뭔가 죄송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전제 조건을 바꿔놓으면 존경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흐른다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면 내 자신의 자존감과 내 자신의 행복도가 올라갈수록 부모님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돈도 잘 벌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면 부모님한테 그게 효도하는 거죠. 용돈을 주고 그런 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행복하다면 부모님 그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도가 올라가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돈도 드릴 수도 있고 저처럼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업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내 자신이 꽉 차야지 그게 흘러서 부모님한테 가고 그게 더 꽉 차면 가족들한테 가고 그게 더 꽉 차면 직원들한테 가고 그게 더 꽉 차면 사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 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 모임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잘 안 되거나 뭐 사업이 좀 애매하게 되는 상황에서 친구가 사업은 어때? 넌 얼마 버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실 건가요? 사실 저는 사업은 어때? 얼마 벌어라고 만약에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얼마 벌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사업이 어렵다 이럴 때는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 한다는 거는 여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는 자존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될 때도 가장 위험한 상태고요, 못 될 때도 위험한 상태예요. 제가 잘 될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잘 될 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붙을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지거나 이럴 때는요, 아무도 남겨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위 단계와 아래 단계를 몇 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아래 단계를 봤었어도 별로 자존감이 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득이 있으면 가고요, 이득이 없으면 빠져요. 그게 당연하다는 입지를 가지면 이 자존감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원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복수심이 올라오거나 이 사람들한테 반응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딱 충만한 상태에서는 사업은 어때? 얼마 벌어? 그러면 나는 사업을 지금 빚을 지고 있어. 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걔네들 뭐 비웃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원래 그런 거니까 인간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거에서도 영향받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도 맨 아래 단계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에 대한 자존감을 키우는 거와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갖는 거, 그리고 내 어린 아이에게 위로해 주는 거, 요게 만약에 선행된다면 강의를 볼 때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흡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과 사업은 굉장히 많은 연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짧은 영상이라서 자존감이 뭔지, 존경의 상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강의라든지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